아니 근데 이게 저 헷갈리는 게 네. 어떤 ETN은 네. 하나로라고 돼 있지 않나요? 하나로 그건 ETF 중에 예. NH 아몬디가 하나로 맞을 거예요. NH 하나로. 아몬디 게 하나로였어요. 네, 하나로예요. 근데 그거는 영문으로 나오잖아요. HANA 뭐 R 브랜드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하나로가 하나 금융투자권 줄 알았어요. ETN은 제가 알기로 ETN은 네. 브랜드를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 시장에 재밌는 게 원래 ETN하고 ETP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ETN과 ETF 두 가지가 있는 건 잘 아실 텐데 네. 그걸 저희가 이제 ETP라고 부르는데 예. ETN은 브랜드명이 대부분 상품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ETF는 브랜드가 상품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덱스, 타이거 이게 브랜드잖아요. 예, 아리랑, 하나로 뭐 좋은 이름들 많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고 ETN은 그냥 회사 이름 앞에 박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ETN은 신용 등급의 영향을 받죠. 노트잖아요. 그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이 돼요. 근데 ETF는 펀드잖아요. 네. 어쨌든 펀드라는 공적인 투자 베이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중요할 수 있고 처음부터 네. 여기는 회사의 신용이니까 회사 이름 앞에 갖다 놔 너네들한테 책임지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 지급을 책임진다. 네. 그 ETF랑 ETN의 차이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예. ETF는 말 그대로 상장지수 펀드. 네. 그러니까 운용 자산을 실제로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ETN은 노트, 채권 같은 거여서 이 증권사의 신용으로 가격을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상장을 시킨 상품, 그 해당 뭐 원자재가 됐든 지수가 됐든 그걸 추종하도록 만든 상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도 PT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ETF하고 ETN을 다 합친 걸 ETP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덕트라는 개념으로. 프로덕트, Exchange Traded Product죠. 네네네. 그렇게 보는데 ETF는 자산운용사가 지수성과를 추정하는 펀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ETN은 발행사, 보통 증권사죠. 우리나라는 뭐 다 증권사 발행하니까 신용으로 발행하는 그 지표 가치를 IV를 보장하는 인디케이티브 밸류라 그러는데 그거를 보장하는 상품. 그래서 둘 다 지수를 따라간다는 건 똑같아요. ETF나 ETN이나. 근데 ETF는 운용의 영향이 좀 있고 ETN은 그 지수를 맞추는 지수에 따라서 가는 영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적 오차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성향은 유사하고 그래서 그 수익률을 더 정확히 쫓아가는 ETN입니다. 왜냐하면 ETN은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요. ETN이 지수 수익률을 더 정확히 따라가요? 예, 정확히 따라가요. 그건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게 됐을 경우 ETN을 상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그게 투자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거고. 2020년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막 가격 그럴 때 벌어졌던 것처럼. 사고 나고 막 그랬던 것 때문에 생겼던 거고 ETF는 어쨌든 펀드니까 조금 운용을 그 지수별로 추종하는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용을 더 잘하면 조금 지수 대비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낫다. 물론 이제 거기도 너무 많이 벌어지면 또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은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되는데 그래도 그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ETN은 그거에 좀 더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못 맞추면은 책임이나 상패를 더 세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ETN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ETF처럼 자산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 가격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 LP들이 호가를 이제 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체결시키면 저희들은 팔았으니까 그 판 사람들은 그걸 해지하는 매매를 어딘가에서 하겠죠. 근데 ETF는 그 해지 매매한 포트폴리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해지는 아니지만 그 운용 포트폴리오가 PDF라는 걸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 안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씩 담겨 있는 거. 근데 ETN은 공개는 안 돼요. 알아서 하는 건데 물론 공개 안 하더라도 이 지수 수익률 나오는 거는 따라가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지급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그러면 그 지급 보장은 니네들이 산출하는데 니네들이 다 사기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외부에서 딱 체크를 해서 들어오는 거랑 대사를 납니다. 예탁원 같은 데 보통 많이 쓰기도 하고요. 증권전산에서도 하기도 하고 대사를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상하게 숫자를 해줘도 결국은 맞춰야 되나? 정확히 맞게 되죠. 근데 이게 호가 범위가 ETF랑 ETN 같은 경우는 ETF는 한 10개 이상의 그 호가창을 보면 그러니까 매도가, 매수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ETN은 이게 되게 몇 개 없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ETN은 호가를 저희가 제공을 그러니까 공급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ETN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네. 거기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인데. 그렇죠.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호가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투자자들이 넣은 거죠. 예, 요거는 이제 ETF죠. 네, 왼쪽은 ETF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호가를 넣은 거라고 보면 돼요. 넣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LP라고 해서 여기 LP P 저 그림이 좀 잘렸는데 P 물량이라고 되어 있는 네네네네. 이쪽 거는 이제 여기도 호가를 댄 거예요. 네네네. 근데 호가를 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호가가 좀 벌어지는 게 네. 여기는 현물 매매에 대한 세금 부분이 있어서 왼쪽에는 이제 호가를 더 좁혀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ETN을 하는 입장에선 네. 사실 저희도 현물을 다 100% 하게 되면 호가 그 세금 내야 되죠. 저희도 기관이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거 그냥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감내를 해서 그거가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해지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지하는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걔네들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거는 모르겠고 ETF는 그거를 호가에 보여지기 때문에 호가가 조금 그냥 거래가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넓어요. 근데 또 뭐 ETF 장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더 ETF 익숙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네. 그래서 많이 사고 파셔서 자체 유동성 갖기 시작하면 더 이상 LP가 필요 없어요. 아주 가격이 이상하게 튀어나가지 않는 한. 왜냐면 거기서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쵸.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삼성자산운용 것들 코덱스들이죠. 네네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호가가 되게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부럽죠.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ETN은 아직 영세하고 예. 그다음에 그 영세한 거를 증권사들의 자본금으로 이제 담보하는 거니 네. 호가를 그렇게 많이 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사주는 것만 거기서 공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혹은 판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공급하면 되니까 네. 하는 거고 좁히면 좁힐수록 자기네들의 어떤 그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책임져 버리는 겁니다. 해서 대부분 ETN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요 정도만 네. 2개 내지 3개 정도 호가만 양쪽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네. 요게 거의 다 대부분 이제 LP 물량들. 네. 그런데 이제 체결시키면 또 저게 이제 뭐 또 소진이 되면 소진되면 다시 또 채워 넣고 또 계속 호가를 채워 넣어주고.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가격이라는 걸 이제 보는 방법을 HD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이제 얘기를 제가 해드린다고 치면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것도 이제 ETN 현재가라는 화면인데 여기 보면 IIV라고 네. 실시간 인트린직 밸류 가치가 있어요. IIV. 이게 INAV랑 비슷합니다. ETF에서 NAV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ETF나 ETN이 추종하는 기초 자산의 실시간 가치. 네. 역시 이 기자를 오셔서 정확하게 명석하게 설명하는 건 훌륭하다 진짜로. 그럼 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가치를 이제 보여주는 실시간 가치를 보여주는 게 IIV, IIV, NA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IV가 가격이 나오고 계속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이니까. 네, 실시간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호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한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화면을 구성을 해놨나 본데. 증권사마다 화면 구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네.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회사 거 화면을 갖고 왔는데 여기는 또 이 IIV가 여기에 지금 현재 IIV라고 나와 있죠. 여기. 네. 이게 보이시나요, 마우스? 예, 보입니다. 네,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숫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이게 거래가 하고 이 가격이 지금 많이 굳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움직이는 이런 애들을 보면 여기 계속 바뀌죠. 네.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호가를 계속 바뀌죠. 호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걸 이제 해주는 거고. 예, 그걸 뭐 체결을 어떻게 시키시냐 아니냐는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 네. IIV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기초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 원자재 가격 이런 거는 이제 밤 사이에 거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간 장중에 그 기초 자산의 가치가 변할까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해외 선물을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알면은 사실 알 수 있는데 거래 시간 같은 거. 해외 선물이 사실은 전산장이 있어가지고 23시간 돌아가요. 23시간. 네, 1시간 정도 쉬고 1시간, 2시간 쉬고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가. 거의 CME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LME 지금 런던 상품 거래소라든지 지금 이 상품들도 다 CME의 선물을 기초 자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물은 계속 매수 매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잖아요. 그 선물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낮 시간이고 거기는 뭐 밤 시간, 새벽 시간이어도 계속해서
원자재, 예. 해외 선물은 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외 선물이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매매하고 우리도 밤새도록 하지만 반대로 걔네들도 밤새도록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해외 선물 거래 많이 하는 해외 트레이더들 책 종종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는 거 보면 네. 화장실에까지 불러보고 화면을 갖다가 놓고 앉아가지고 본대요. 그렇죠. 하면서도. 네. 그리고 보고 또 침대 맡에도 하나 갖다 놓고, 네. 뭐 사무실에서 당연히 갖다 놓고, 그냥 전 세계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자려면 포지션을 청산해 놓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네. 잠을 자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뭐 일을 오랫동안 했던 경험도 있고 한 사람이지만 네. 저 몸이 저거 견뎌낼까, 저 스트레스가 견뎌낼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증권사나 운용사 그 프랍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해외 선물 담당하시는 분들 올해는 못 하더라고요. 네, 안 하죠. 네, 올해는 못 해요. 네. 몸이 그 못 견뎌서 견뎌가지고 정말 새벽 출근, 새벽 퇴근. 예. 그리고 이게 회사가 커지면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는 다 그 포스트를 둬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낮을 때는 미국에서 주로 뭔가를 하고 홍콩이 낮이 되면 홍콩으로 옮겨오고 싱가포르, 런던 또 가고 그리고 유럽이 낮이 되면 런던으로 가고 그러면서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 옛날 그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막 금융사 해가 지지 않는 금융회사 전 세계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하고 아니고 아직은 국내에서만 오리진하고 있는 회사들은 여기서 밤에 이제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속된 말로 죽어나는. 네, 그렇죠. 당사자는 죽어나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제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데스크가 좀 크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글로벌 컴퍼니들이 왜 글로벌 컴퍼니냐면 결국 그 데스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회사들 가면 뭐 여기저기 트레이드 데스크들 다 많이 만들어 놓고 헤드쿼터는 있지만 돌아가는 거죠 계속. 이 ETF나 ETN이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 좋은 점은 작게 할 수 있고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면 적은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어쨌든 장점이니까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품 시장이 커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ETF 시장, ETN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네. 거의 ETP 같은 경우, 그러니까 ETF나 ETN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준가 10,000원으로 대부분 상장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요즘에 ETN은 20,000원은 상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10,000원이 정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호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레버리지 뭐 있는데 여기 보면 29,000원, 30,000원 넘었었는데 20,000원에 시작해서 이제 50% 오른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20,000원에 상장해서 30,000원 됐다는 게 저거구나. 네. 근데 이제 뭐 20,000원에다가 17,000원 돼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스크가 있다. 2배짜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